이래갖고 몇 년 동안 새벽 기상에서 책을 읽었다. 책을 뭐 100권씩 읽었다. 200권 읽었다.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공학 칼럼 주제는 원싱입니다. 원싱. 이 책은 뭐 솔직히 뭐 저는 책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읽으면 좋긴 하죠. 근데 책 추천은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상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새벽 기상이 원싱일 수도 있는데 새벽 기상이 필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 기상보다 더 중요한 게 밤에 일찍 자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밤에는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밤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너무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골골대고 졸리고 할 일 못하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밤에 집중력이 더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에 늦게 나는 뭐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만약에 어제 12시 넘어서 주무셨다. 네, 밤에 뭐 하셨어요? 어제 잠잔 시간을 대충 한번 적어보죠. 토요일이니까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쵸? 쉬는 날엔 보통 늦게 자지 않나? 네, 12시 넘어서 주무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몇 시에 주무셨어요? 네, 12시. 그래도 12시면 괜찮죠? 12시 넘은 건 아니까. 1시, 11시 반, 12시. 대충 그쯤 주무시네요. 대체로 10시. 네, 열정자몽님 1시 30분, 12시. 대체로 잠자는 시간이 비슷하죠? 그죠? 네, 10시에 자면 좋긴 한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11시만 돼도 일찍 잔 거죠. 네. 일찍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2시 넘어서 잤다. 막 새벽 1시에 잤다고 쳐볼게요. 새벽 1시에 잤는데 공부하다 주무신 분 있나요? 공부를 했다고 해도 집중력이 대박이었다. 그렇던가요? 그냥 새벽 1시에,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 자는데 집중력이 짱 좋다. 이거는 좀 제 느낌에는 환타지인 것 같아요. 환타지.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벽 1시에 집중력이 짱 좋다면 낮잠을 좀 자고 뭐 9시나 10시쯤, 밤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부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집중력이 되게 좋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계속 체력을 소모하잖아요. 밤에 푹 자고 나야 아침에 이렇게 체력이 만땅으로 채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체력이 계속 소모되니까. 밤에는 좀 지치거든요. 이 지친 상태로 공부를 한다, 지친 상태로 전략을 짠다, 지친 상태로 머리를 쓴다,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쓴다던가 뭐 강의 안 짠다던가 뭐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밤에 할 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밤에 할 때면 저는 꼭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낮잠을 잠깐, 낮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저녁 때라도 잠깐이라도 자려고 해요. 집중력을 요하는 일 바로 직전에는 잠깐이라도 꼭 잠을 자려고 합니다. 에디슨도 그랬어요. 에디슨이 적게 자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많이 자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고, 그 조금 잔다고 유명한 에디슨도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발명을 많이 했다. 네, 좋은 발명은 낮잠 자고 난 직후에 많이 이루어졌다. 에디슨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잠 적게 자기로 유명한 에디슨마저도 자고 난 다음에 머리가 반짝반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높이려면, 그래서 밤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무언가 좀 땡겨 쓰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학창시절에 밤에 뭐 밤늦게 공부하잖아요. 시험기간 뭐 이럴 때 뭐 밤늦게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쵸? 한 새벽 2시쯤 되면은 너무너무 극도로 졸리거든요. 하지만 시험 공부 다 못해서 뭐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집중력이 정말 최악입니다. 이 집중력 최악으로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해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4시간이라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차라리 맑은 정신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보잖아요. 그게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 체력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SNS, 스마트폰 보는 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더라도 머리에는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밤에 책 보면은 바로 졸립지 않습니까? 네, 그 밤에 책 보는 거 저는 추천하는데 자기 전 독서? 저는 자기 전 독서를 매우 추천합니다. 왜냐? 자기 전에 이렇게 책 보면 10분 안에 잠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밤에 잠자기 직전에 책을 보면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 전에 독서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책 떨어뜨리고 막 졸잖아요. 그럼 자야자고 책 덮고 자거든요. 꿀잠 자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저는요 불면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영어 뉴스 보시라고. 자막 없는 거, 영어 뉴스 뭐 CNN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재미없는 거. 이거 집중해서 들으면은 잠 되게 빨리 옵니다. 저는 이렇게 자전거 좋아하는데 자전거 대회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되게 빨리 졸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재미없는 책 읽기. 소설은 안 돼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세요. 소설, 흥미진진한 소설 금지. 그럼 그날 잠 다 잤습니다. 요런 거 하면은 불면증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유당 불내증 같은 거 없으시면 따뜻한 우유 같은 거 좀 드시고 좀 먹으면은 또 불면증에 도움이 되죠. 뭐 요런 거 보면은 그냥 꿀잠 잔다고 생각해요. 완전 꿀잠 자죠. 그러니까 새벽 기상 자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벽 기상에서 막 책 읽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새벽 기상에서 책을 읽었다. 책을 뭐 100권씩 읽었다. 200권 읽었다.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너무 다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책을 좀 적게 읽으세요. 적게 읽고 다회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책을 복습하세요. 복습. 예를 들어서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명저죠. 이 책을 읽고 이거 너무 좋은 책인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셨다면 그 책을 좀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만 나의 삶에 녹여낸다면 성공이 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론을 복습하고 그거를 나에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녹여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엔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서라는 게 그냥 제 생각에는 독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안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탁상공론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탁상공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지게,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사람들끼리 뭐 갑론을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시장에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해보면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 방송을 들을 정도면 독서는 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공부는 좀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공부 그만하고 이제는 좀 실행을 하자. 무엇이 됐든 실행을 해서 좀 현실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쓰기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책 쓴지 뭐 글 써본 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처음에 되게 잘 안 써지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써져요. 한 2, 3년 하면은 되게 잘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독서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글쓰기입니다. 독서하고 글쓰기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건 인풋이고 이건 아웃풋인데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풋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웃풋이 좋습니다. 아웃풋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글쓰기를 한다고 쳐요. 뭐 경매에 관한 글쓰기를 한다고 치죠. 하다 보면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자료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 안에는 인풋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먼저 아웃풋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인풋에 크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공부해두면 도움이 되겠지.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만 너무 매몰돼 있으면 선비가 되는 거죠. 선비. 우리가 선비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게 목적인데
운동에 관한 유튜브 그냥 100번 보는 거보다, 그냥 뭐 영양학 이런 거 100번 보는 거보다 그냥 한 번 나가서 10분이라도 뛰고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 경험입니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독서 100권 하는 거보다 글쓰기를 100편 쓰는 게 100번 낫죠. 네. 100권 독서하는 거랑 내 글 100개의 글, 그러니까 뭐 한쪽짜리 100개의 글 쓰는 게 저는 100번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글쓰기를 해보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는 거 뭐 그거 좋죠. 네. 근데 유튜브가 우리 인생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데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계속 더 취득하려고 하니까. 사실 정보는 한 10 정도 얻었으면 이거를 10 정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건데 10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죠. 더 많이 계속 듣고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보다 더 좋은 게 독서고, 독서보다 더 좋은 게 글쓰기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가장 쉽게 하는 공부예요, 사실. 공부의 단계에는 쉬우면 쉬울수록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게 가장 적은 건 쉽게 공부하는 법이에요. 차라리 가르치는 게 좋죠. 가르치는 게. 내가 유튜브를 찍는 게 좋죠. 글쓰기 못지않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유튜브 촬영 못 하겠는데요. 2, 3년 동안 하면 누구나 다 잘하게 됩니다. 그냥 꾸준히 안 하니까 그렇지. 기본 이상은 할 수 있어요. 2,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잡고 두세 달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네, 한 2, 3년 정도 시기열을 조금 길게 잡고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뭐 한 새벽 독서한 지 한 3년 됐다. 그러면 이제는 공부 그만하시고 무언가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 뭐 운동 좋죠. 운동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뭐 한 30분 이내. 운동 얘기하면 대체 이렇게 산책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산책.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힘들면 힘들수록 도움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듣는 거 가장 쉬운 공부죠. 강의 듣는 거 아주 쉬운 공부죠. 그런 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책 읽는 거 조금 불편한 공부죠. 좀 더 남고,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내가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공부가 진짜 공부죠. 내가 필드에서 직접 테스트 해보는 거, 그게 진짜 공부죠. 경매를 유튜브로 보고 배웠다, 책으로 보고 배웠다, 그럼 내가 직접 입찰해보는 게 진짜 공부죠. 예를 들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산책은 너무 쉽죠. 심박도 안 올라가잖아요. 심박이 올라가야 돼요. 산책이 도움이 되려면 언덕이 많아야 돼요. 우리 동네에는 뭐 어필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어디만 가면 그냥 다 고바이다, 동네 자체가. 뭐 그런 데 많죠.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는 산책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심박이 빨라지잖아요. 그쵸? 산책으로는 호흡이 가빠지지 않거든요. 네, 심박이 빨라져야 실제 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질환 중에서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산책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일단 산책부터 하더라도 조금 심박이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오르기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네, 계단 오르기 아주 강추합니다. 매우 뭐 쉽게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아파트 요즘에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거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좋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올 땐 좀 천천히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계단 오르기는 아주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30분 이내로. 산책은 저강도로 뭐 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에서 운동은 아니다. 이건 뭐 그냥 힐링이죠, 힐링. 유튜브 듣는 것처럼 유튜브 들으면서 산책한다, 뭐 그냥 힐링이죠. 힐링일 뿐이고, 건강과는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크게 도움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짧게 하고 강도를 높여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짧게 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신영준 고영성 박사님이 쓰신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이고 끝까지 하는 얘기 뭐 비슷비슷하니까 앞부분에 서점 가서 한 50쪽까지만 읽어봐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공부하는 법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수록 남는 게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수록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좀 익숙해졌다, 그럼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거죠.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숨이 멈출 것 같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의 몸은 약간 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아주 힘들다 하는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박이 1분에 뭐 한 200회 가까이 뜨죠. 이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자동으로 좀 치유가 많이 되죠. 예방이 되죠. 당뇨 같은 거, 네, 당뇨병도 뭐 치료가 많이 되고, 그리고 허벅지, 자연적으로 하체 운동 많이 되잖아요. 그쵸? 허벅지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네, 당뇨병은 안녕입니다. 모든 성인병은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 그러니까 지방으로 두꺼운 게 아니라 운동으로, 네, 근육이 많아서 두꺼워지신 분들은 성인병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막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쿼트는 너무 좀 지루하니까 네, 계단 오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글쓰기 너무 많나요? 네, 그러면 원싱 하세요. 원싱. 네, 글쓰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새벽 기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어나서 뭐가 됐든 딱 하나만, 아, 나 이거는 꼭 해야지 하는 거를 정하세요. 네, 그게 진짜 원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원싱 하려니까 뭐, 아, 그럼 나 운동은 이거 하고 공부는 이거 하고 글쓰기는 이거 하고 뭐 유튜브는 이거 하고, 그럼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쵸?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아, 나는 건강부터 챙겨야지 하면은 운동을 가장 먼저 하세요. 나는 좀, 근데 운동은 솔직히 이건 뭐 원싱이 아니라 이거 뭐 한 10분 정도만 운동하면 되는데, 원싱으로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운동은 제 기준으로는 잠 깨우기예요. 잠 깨우기. 눈 뜨자마자 10분 계단 뛰어 오르게 하면 잠이 확 깨거든요. 그러면 바로 씻고, 예를 들어 뭐 글쓰기 할 수도 있고, 뭐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쓰기. 아, 정말 다 너무 좋죠. 네. 공부나 유튜브, 글쓰기, 뭐, 요런 거를, 아니면 뭐, 사업 구상,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거 있잖아. 부업이면 부업.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분면으로 나타내면, 중요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죠.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중요하면서 급한 일.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가령 내일 회의가 있어. 진짜 중요한 회의야. 내일이니까 급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빠뜨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 이거 좀 잘해야겠죠. 네,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운동이나 뭐 글쓰기나 뭐 사업이나 전략 짜기,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아, 이게 진짜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가령 뭐 카톡 답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바로 답장해주는, 뭐 전화 오면 받는 거, 약간 요런 것들. 저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비 상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자기 전에 그냥 잠깐,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잠깐 졸리잖아요. 요럴 때 잠깐,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좀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하고 말면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 시킨 일, 누군가 시킨 일 하기는 꼭 해야 되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건 아닌 일, 그런 거를 이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도 않아. 그냥 이거는 대체로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잘 안 하니까. 게임 같은 뭐 그런 거죠. 네, 그냥 놀이 같은 거,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뭐 술 먹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중요한데 급한 일, 이거는 누구나 잘 한단 말이죠. 여기가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구나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룰 때까지 미룬 거죠. 이제 당장 해야 되는 일이죠. 꼭 해야 함. 뭐 시스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어디서도 드린 적이 없는데, 다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자꾸 밀리죠. 미루게 되죠. 자꾸 이게 미루게 되는데, 이것들을 급한 일로 점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도 다 챙겨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감기일 설정이죠. 아니면 뭐 선언하기도 뭐 일종의 마감기일 설정하기에 서브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마감기일을 설정을 하면 이거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지울게요. 여기 있는 거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들이니까 얘네들을 급한 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결국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고 급한 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 책 내야지. 책 출간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아, 나 이제 책 출간을 해야겠다. 그런데 책 출간, 책 쓰기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물론 재능 있는 분들은 뭐 잘 쓰실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을 낸다, 글을 쓴다,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미루게 됩니다. 요럴 때 이거를 급하지 않잖아요. 그쵸? 급하지 않으니까 계속 미루는데 급한 일로 만드는 법은 뭐 출간 계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를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마감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자책을 먼저 내보는 거죠. 중간 단계를 설정해서 전자책을 이달까지 끝내겠다. 한 2달 정도, 2달 코스로 끝내야겠다. 무슨 뭐 비싸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전자책 쓰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이걸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자책 쓰고 싶은 사람 모여라 해갖고 뭐 한 5명 모아. 그래갖고 6명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리딩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거는 나는 빠질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남들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강제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여기에 마감기일이잖아요. 그쵸? 마감기일 설정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계속 미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것도 역시 마감기일 설정하는 거. 뭐 바디 프로필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회 참전하는 것도 있죠. 뭐 마라톤이든 자전거 대회든, 아니면 뭐 트레일 러닝,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롯데타워 123층이잖아요. 계단 오르기 하는 거. 123층까지 올라가는 대회가 있대요. 저도 이거 꼭 나갈 건데 이 접수가 되게 빡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대회를 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대회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 날짜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점점점 급한 일이 되겠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냥 미루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급한 일로 만들자. 이게 핵심이죠. 급한 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든 다 해낼 수 있어요. 뭐 제 책에서 보면 일단 발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라.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하기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이 효과를 톡톡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거죠. 선 지름 후 수습. 네, 이렇게 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급한 일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출간 계약을 맺었다고 쳐요. 그러면 2달 후까지 초안을 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운동하고 씻고, 그때가 집중력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극도로 올려줘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상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시에 일어나, 6시에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해서 그 상태에서 책을 쓴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계단 오르기 한 10분만 해보세요. 집중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 10번? 이것만 해도 집중력이 엄청 좋아져요. 잠깐 씻는 게 좋습니다. 씻고 나면 집중력이 더 좋아지니까. 운동하고 씻고, 네,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높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싱 하면 되죠. 뭐 블로그 글쓰기를 가장 추천해요. 이것만 해도 네, 하루에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요? 네, 블로그 글쓰기 처음에는 한두 시간 걸릴 텐데 나중에는 한 30분이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1시간씩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년 후가 되면 나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돼 있고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어 있겠죠. 글쓰기를 잘한다는 건 돈 벌기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 너무 많은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타임에 제가 글쓰기를 예로 든 거고, 여기까지는 저는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 운동하고 씻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로 무언가를 하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라톤을 했었잖아요. 요즘에 마라톤 하지 않거든요. 마라톤이 그때는 원신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아침에 소모했어요. 근데 아침에 마라톤을 이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다른 거 할 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아침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집중도 있게. 계단 오르기 강추합니다. 집중력 있게 딱 10분만.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바로 집 앞에 언덕길이 있다. 그럼 그 언덕길을 전속력으로 달려 올라가세요. 네, 그러면 땀도 좀 나고 호흡이 되게 가빠지거든요. 네, 아주 추천합니다. 집 근처에 큰 빌딩이 있다.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계단으로 끝까지 뛰어 올라가 보세요. 네, 그러면 잠이 확 깹니다.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뭐 15층이다. 그럼 1층까지 갔다가 우리 집까지 뛰어 올라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 네, 씻는 것도 뭐 너무 깨끗이 씻지 말고 샤워 정도 네,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원싱을 하면 되죠. 그러면 6시에 일어나도 내가 만약에 9시 출근이다. 그러면 뭐 이미 다 씻었으니까 6시부터 8시까지 한 2시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시간 빨리 책 쓰기 한다고 치면 뭐 시간 되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출근도 좀 일찍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새벽 기상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기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책 읽기는 아무래도 인풋이니까 좀 아웃풋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풋 하는 걸 원싱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독서량이 너무 부족해서 독서를 원싱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독서 모임을 만드세요. 독서는 인풋이지만 독서 모임은 아웃풋이죠. 여기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강의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인풋, 무언가 세상에 내놓는 건 아웃풋,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급한 일로 만드는 이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싱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새벽 기상 했는데 인생이 좀 변하지 않는다, 책 읽기를 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성공학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